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시훈입니다. 자, 아직까지 윤석열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좀 불나있는 상황이에요. 보내줘야 된다, 아니면 막아야 된다. 자, 공수처 또 경찰 오늘 내일 중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집행을 했을 때 경호처가 막으면 또 어떻게 될지, 오늘 그런 얘기 등 여러 가지 체포 집행 과정에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에서는 균열이 좀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균열이 가중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실무급 간부들은 어제 오전 비공식 성격의 회의에서 우리의 경호 대상은 V, 그러니까 대통령이지 경호처 상관은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즉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체포가 진행돼도 막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형성된 건데요.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체포영장이 제시될 경우에 해당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막아설 명분이 없다라는 건데요. 네.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 시에 이 강경파 수뇌부가 먼저 체포되면 이후의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게 실무급 간부들의 일입니다. 이 실무급 간부들의 99%는 현재 경찰과 충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무리하게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이 김성훈 체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자, 윤석열 앞장서서 비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네, 맞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어제 아침 경호처 간부들에게 윤석열 씨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요. 그 내용은 경호처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경호 매뉴얼대로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씨의 경호관들에게 윤 씨의 경호관들에게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더 많은 직원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다라고 윤 씨가 말했다는 내용도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경호관들의 동요를 막으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강경파로 알려진 이 김 차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도 거듭해서 내렸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을 막는 거라면서 수색영장 집행은 경호 책임자 허가가 필요한 만큼 절대 승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영장 발부 시부터는 보안 구역이라도 수색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현재 이의 신청도 기각된 데 이어서 법원 행정처도 재판부 판단이 주류 견해라고 재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처 김 처장은 네. 사법부 판단에 모두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사항전의 의지를 좀 다지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차장. 그럼에도 경호처 내부에서는 뭔가 그런 지시를 거부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윤석열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네. 경호처 경호관들은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관저 경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휴가를 통한 업무 거부로 이 경호처 지휘부의 갈등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경호본부 소속 3부장은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휴가내게 할 것이다 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앞서 해당 인물은 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도 요구한 인물인데요. 김 차장은 곧장 이 3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면서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호처는 발령 조치 이유를 이 국수본 관계자의 내부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점도 배신자 낙인 찍기로 추가적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보면 결국은 경호처 간부가 강성파에 반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밀 유출했기 때문에 뭐 대기 발령했다라는 게 설명인데 요 주장 자체가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경호처 3부장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경호처는 어제 오후 1시쯤에 대통령실 기자단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경찰 국수본의 경호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즉 경호처 간부가 반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 며칠 전부터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에서는 경호처 핵심 관계자 발로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한다 이런 내용이 퍼졌었는데요. 또 윤석열 씨의 무장 지시설은 가짜 정보다라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강성파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내부 스파이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네. 또 하루 차이로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경호처가 말하고 있어서 이 경호처와 극우 유튜버 간 긴밀한 소통 정황이 의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호처는 유튜버 등과 공식적으로 소통한 적 없다면서도 비공식 경로로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네. 내놨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극우 유튜버 보고 또 증언에 따르면 김성훈 등 그 강경파들은 지금 극우 보수 유튜버를 뭐 확신하고 있고 부정선거 등등에 대해서 거의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들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 정당한 체포영장, 공권력, 법 집행이 지금 안 되는 게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인데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 SNS에 또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LA 산불 관련해서. 네, 윤석열 씨는 어제 아침에 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적었는데요.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이 정부에게 좀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이 직무 정지 이후 윤 씨의 SNS 게시글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 때도 메시지를 내면서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오늘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미국 국민보다 비상계엄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민을 사랑한다면 자진 출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러다 잘못된 지시까지 경호처 등에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면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직무정지가 됐으면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탄핵 심판 결정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SNS에 심심하면 자꾸 글을 뭐 본인이 쓰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어떤 명의로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경호처에 지시를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못된 지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어떻게 집행이 될지 또 경호처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검법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를 했는데 외환죄 등이 좀 추가가 됐다면서요. 네,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수사 범위에 이 외환죄 포함 여부였는데요. 야당은 내란 혐의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혐의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은 정상적 안보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즉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친북적 사고가 반영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제 특검법도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2차 내란 특검법은 법사위 문턱을 현재 넘은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에 지금 외환죄를 좀 문제 삼으면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뭐 넓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게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먼저 이 내란 네. 특검을 두고 무제한 특검이라면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잉 수사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쓴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 과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수사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이 BBK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특검제도 취지상 수사 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안보 정책까지 수사하려는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대법원은 중대성을 고려해서 계엄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수수색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연히 취득하더라도 즉시 반환한다라는 보완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물풍선 같은 거 일부러 원점 타격해서 평양 뭐 이런 데서 국지전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쩌면 내란도 중요하지만 외환을 유치하고 외환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거를 통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조금 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자꾸 뭔가 싫고 안 하고 미루고, 글쎄요,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계속 끝까지 비슷한 뭐 뉘앙스인데, 두 번째 이 내란 특검법 기존 발의했던 거와 달라졌던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방식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추천된 후보에 대한 거부권, 즉 빅토권도 없앴고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와 외환 행위, 계엄 사령부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외환 행위가 삭제되고 주로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또한 수사 파견 인력과 기간이 간소화됐는데요. 다만 여당이 주장한 수사 범위 무한 확장 우려를 반영해서 이 비상 계엄과 관련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조사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만 조사하겠다라고 한정한 상황입니다. 자, 내란 특검법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죠. 아직까지 자체적 특검법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요?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이 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 의원총회를 약 3시간가량 진행을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 새로운 특검을 발표할지 여부는 어제 결론 내지 못했고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의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는 자체 특검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미 이뤄져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이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건 특검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내 집행부는 자체 특검안 발의 없이는 이 당내 이타표를 막기 어렵다는 구상으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원내 집행부는 특검안 발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검법을 계속 내지 않는다는 거는 실제로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일 뭐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친윤이 아닌 사람들, 특히 예전 한동훈 계 사람들은,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동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막 그렇기 때문에 낸다고 하는데, 그럼 내든가요? 내지도 않고 뭐 반대만 하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게, 이 국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도 크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도
책임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포도 안 되고 특검도 안 되고 헌법재판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세 가지 중에 두 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이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입법기관이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은 민주당이 뭐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한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해주는 거죠. 집권 여당.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빨리 체포 또 그리고 특검법 진행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댓글 주셨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안 하고 있다 제대로. 행복하자님, KH킴님, 트윈님, 리틀 테네시님, 산나야님 글 많이 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전현주 기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항의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호 우리 대변인 김지호 이렇게 편말을 탁 달고 오셨네요. 네, 저는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2018년 7월달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님 그 비서관으로 채용됐는데 네.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네. 공직자들은 이름표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때 근데 이제 공직자들 반발이 엄청 예. 심했어요. 예. 그런데 공직에 있는 만큼 이름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아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 제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또 이름이 또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정치인들 이름 기억에 남겨야 되니까 그런 또 좋은 뜻도 있네요. 요새 이렇게 이름 달고 다니시는 선출직 의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하. 제가 좀 먼저 유행을 선도하지 않았나. 특히 이게 중요해 예. 보이는 게 이게 책임감을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동안 맨날 뭐 헷관거리면서 그렇죠. 뒤에서 장난질 쳤는데 내 이름 걸고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 정말 멋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름 걸고 하는 정치인이 네. 되겠다라고 말씀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이름을 이름을 좀 더럽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탄핵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오늘이 원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인데요. 어제 결국은 안 나오겠다 등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항의도 이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 끌기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큰 틀에서 이제 세 가지 빌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쭉 연결된 내용이겠지만 하나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 끌기 차원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악착같이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지층 결집이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의 뭐 혼란스러운 상황을 뭐 만들면서
결국에는 뭐 경제 문제, 뭐 그 외교 문제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지지층 결집을 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네. 세 번째로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복할 만한 그런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것 같다. 아. 이게 뭐 부정선거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 보는데 저들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윤석열이 사실상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시간을 끌면서 장난질을 치고 밑밥을 던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부정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면들 냈습니다. 막 이 신청, 뭐 기피 신청 등등 뭐 할 수 있는 건 다 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뭐 등등으로 기피 신청, 또 변론 개시에 대해서 이의 신청, 증거 체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변론 기일을 이제 일괄적으로 4회 5회 지정했는데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글쎄요, 이거가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 왜 이럽니까?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런 재판 개시를 위한 문서 송달도 뻔히 관저에 있으면서 다 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예. 예, 이 끝까지 정말 구질구질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는 사실 이게 이유가 안 돼요. 인사청문회 때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네. 어떤 자신의 견해를 얘기했다고 아 이게 기피된다. 그리고 뭐 배우자인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공익법인에 있는 어떤 사회이사가 네. 이번에 탄핵소추 김일수 지금 대리인이죠. 예, 아니 뭐 그런 이유가 뭐 아니 뭐 그래 이게 따지면 다 걸리죠. 뭔가 좀 이유가 될 만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론 하루 전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왜 변론 관련해서 서류를 안 내냐 네. 신청서를 내라 그 얘기했는데 그냥 안 내지 않았습니까? 안 내고 있었죠. 근데 변론 하루 전에 이렇게 각종 신청서를 몰아서 내면서 뭔가 좀 재판에 혼선을 주고 뭔가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네. 참 끝까지 구질구질하고 좀 악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형사는 이제 체포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통과되지 안 되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 세 가지가 좀 해결돼야지 조금 확실성 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개는 뭐가 탁 막혀 있습니다. 체포도 안 되죠. 지금 저렇게 뻗대고 한남 삼성에 들어가 있고 경호처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뭐 저러고 있어요. 유일하게 가장 빨리 가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입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두렵거나 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래 따지면 자, 저도 변호사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헌법재판소는 밑보입니다. 저러면 더 빨리 진행할 거예요. 아마 저는 오히려 저렇게 하면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인데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앞에 쭉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보고는 있는데 네. 전 그래서 그동안 저들이 몇 년 동안 저질렀던 짓들 소위 뭐 민경욱, 황교안 뭐 이들이 부정선거 얘기할 때 다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영향력이 큰 유튜버들이랑 결합을 하고 심지어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걸 맹신하고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들은 뭐 저들 내부에서도 아마 알 거라 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하지만 저들은 늘 이제 실제 본래의 목적과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 보여주는 떡밥, 이 소설 이게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흠집 내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저들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밥을 위해서 인물에 대한 문제,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소설들을 나중에 연결져서 떡밥 언제 회수하냐?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그럼 이제 그 소설 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듯이 또 부정 탄핵이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100% 그렇게 갑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하겠죠. 탄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이따 뒷부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들이 지금 어떤 걸 노리고 있는가, 어떤 여론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가, 네. 이거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요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요렇게 해서 정권 바뀌더라도 탄핵도 부정이다. 잘못된 것이다.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던지고 있다. 요렇게 우리 항의도 이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법원의 체포 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기 네. 때문에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불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그런 서면 자료들을 보면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서, 네. 증거체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실 다 형식에 관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어떤 계엄에 대한 전당성,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변론서를 내야 되는데 다 보면은 뭐 재판관을 기피하고 변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건건이 이렇게 뭔가 딴지를 걸고 변죽을 올리겠다. 네. 이거는 결국은 이 재판을 노골적으로 연기시키고 뭔가 좀 법꾸라지, 네. 법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이 국면을 좀 모면해 보겠다.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항상 주장하고 있잖아요. 계엄은 내가 할 수뿐이 없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러면 왜 계엄을 할 수뿐이 없는지 그 진심을 가지고 재판관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사실 재판관은 약 올리려고 약 하나? 올리는 느낌이다. 헌법재판관이 보기에는 정말 화날 것 화날 같아요. 수밖에 없다. 아니 예. 헌법재판관인데 헌법재판관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헌법재판관을 몰아붙이고 헌법재판관이 모든 그 행하는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 자세가 저는 정말 법꾸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은 탄핵 심판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 다시 발의를 했는데 외환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환죄 포함한 거 이거 위헌이다. 또 잘못됐다. 국민의힘에서 맞서고 있는데 외환죄가 맞지 않나요? 지금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북한 자극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아니면 그런 어떤 위험한 분위기 조성하려고 했잖아요. 외환죄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충분히 맞게 보고 계신다 보는데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시간 끌기 노골적으로 하듯이 네. 지금 이것도 일단 떼쓰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일단 윤석열 방식 아니겠습니까? 결과 딱 정해놓고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든 일부 사실과 이제 거짓을 섞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엄풀을 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VS 구도만 만들면 저들 입장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순간 저들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윤석열 정부, 뭐 북한 서로 이제 적국으로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건 그냥 통상적인 대북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택도 없는 언플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를 깨줄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김주 대변인님, 이게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 통과를 좀 시키려면 외환죄는 국민의힘하고 좀 협의도 좀 봐야 된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일단은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 외환죄를 뺀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뭐 이 굉장히 대폭 양보한 특검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리가 없다. 외환죄 포함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윤석열 내란수계가 체포가 되면 구속되고 구속된 이후에 또 기소까지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특검이 발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협상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외환죄를 뺀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합의해 줄 리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안을 생각했을 때 외환죄는 따로 떼서 상설 특검을 한다든지 차라리 별도 특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발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법 수사 체계에 많은 혼란이 있고 이것을 또 꼬투리 잡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내란죄 중심으로 특검을 발족하는 그러한 뭐 협상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계엄 내란죄는 뭐 거의 지금 우리가 눈여겨 다 봤죠. 목도를 했고요. 그 이전에 지금 드러난 사실들은 이 계엄을 하려고 사실은 북한을 좀 자극해서 하려고 했던 증언들이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게 외환죄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많은 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계엄 관련해서는 군인들은 지금 다 잡혀 들어갔어요. 사령관들 지금 다 구속 기소됐는데 안 잡혀 들어간 쪽이 어디냐면 비서실이 지금 한 명도 안 잡혀 들어갔어요. 김태효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또 내각에서 어제도 이상민 뭐 뭔가 보도가 된 단전 단수 보도가 됐는데 안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두 부분 이 사람들을 내란에도 관계가 돼 있지만 외환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특검법이 좀 빨리 좀 처리가 되면 뭔가 탁 해결될 건데 그래서 외환죄는 다른 걸 뭐 이렇게 상설특검이나 다른 걸로 해도 된다라는 게 우리 김주호 대변인 의견이십니다. 민주당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지 또 국민의힘이 그걸 뺀다면 또 받을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받는다는 건 바로 직전에 이제 입증을 한 게 안 받는 거 제3자 아닌가요? 추천 얘기하면 마치 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저들이 장난질하는 걸 다 알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그걸 넣었더니 또 딴 핑계를 또 대요. 딴 핑계 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이렇게 시간을 끌 거라는 거 이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명분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저들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당장 김태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그 네. 처음에 좀 잠수 타고 있었는데 원래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북한 중국 붕괴론을 얘기하면서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까지 얘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 유출했던 사람을 그 안보실 1차장으로 계속 이렇게 네. 버티게 해준 거 아닙니까?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그 최종 유죄 판결 받고 2달 만에 바로 사면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럼 굉장히 네. 중요한 인물이란 건데 이 사람이 내란하고 무관하다?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보고 있었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김태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뭐 김태효, 이상민 등등 저것들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 HID도 방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등등의 확인을 좀 하려면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뭐 계속 그걸 방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체포, 특검법, 탄핵 심판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지만이 우리나라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가 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체포입니다. 공수처가 국방부 또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 요청 공문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보도에 따르면 내일이다, 15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체포 집행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이나 모레 중에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내일 모레. 공수처하고 경찰이 그동안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꾸준하게 어떤 박종중 경호처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또 사직하고 그 사람은 뭐 그냥 나가버렸어요.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3일째 계속 조사를 하고 계속 있고 하고 있고요. 이강우 경호본부장이라든지 김신 가족부장들에게 계속해서 네. 소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12일 밤, 일요일 밤에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정당한 영장을 거부하고 막았을 때 네. 어떠한 법적 처분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민형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뭔가 협조했을 때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은 됐고 오늘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수요일, 목요일 중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6번이나 입장을 냈고 네. 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촉박한 거, 임박한 것 같기도 예. 해요. 그리고 뭐 주말부터 경내에
마치 무장 단체가 무력 시위를 하듯이 기관단총, K1 기관단총을 든 경호처 직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고 뭐 소총 가방을 든 경호처 직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좀 위기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뭔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우리가 이런 기관탄총도 보여줄 수도 있는 이런 무력 시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댓글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좀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대로 어떤 경호처 지휘부 또 경호처의 인력들 뭔가 이렇게 좀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 아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된다. 등등의 공수처나 이 공조본의 어떤 전략 어떻게 좀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보통 어떤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길 때에도 이제 우리 쪽,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다수 시민들, 압도적인 시민들의 감정선도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소위 옛날로 치면 이제 막 삐라 뿌리고, 삐라요. 전쟁 나간 군인들한테 고향 노래 들려주고 이런 게 다 그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지금 저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그 부장급들이 지금 난리를 쳐가지고 저 김성훈 차장 뭐냐. 특히 어제 또 굉장히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김건희 그 생일에 무슨 뭐 벤츠 마이바흐를 보내주고 그 뒤에 트렁크 여니까 풍선이랑 뭐 현수막이 막 올라오고. 잘한다. 이게 그래서 무슨 그 로맨스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훈은 한마디로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경호처 안에서도 야 그러면 그냥 휴가 가라. 30일간 휴가 가서 돌아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런 지들 로맨스 찍고 있는 것들 왜 우리가 그 보탬이 돼야 되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도 당연히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리전 뭐 이런 일환으로 저 내부의 뭐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이제 밤잠 못 잔 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번 주 특히 뭐 수목 사이에는 제발 체포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는 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되고 논란들이 많습니다. 영장 집행 마구 위법하다 이런 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경호처 내부에 균열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분열이 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당장 지난주 토요일 11일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을 때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은 총기 사용을 검토해라.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사용해라. 칼요?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증언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30일간 휴가를 주겠다. 그리고 김성원 경호처장에게 사퇴해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그 경호처 내부의 그런 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경호처 가족들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우리 그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다지 말라. 이러한 가족들의 편지까지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는 각자 도생에 아사리판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 내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강경파, 온건파가 나뉘었고 이제 본인 살 길을 찾아서 지금 이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지금 박종준 온건파라면 지금 김성훈이나 지금 이광우 본부장 강경파다. 최초 1차 집행 1월 3일 들어갔을 때 이 강경파들을 좀 제거를 하고 체포를 하면서 들어갔으면 윤석열까지 체포 가능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 두 사람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좀 체포해가지고 아니면 이 영장 들고 가서 같이 집행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쪽이 이제 핵심 라인인 게 앞에 쭉 그 이유는 김조 그 대변인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아니, 결국에는 어제 단독 보도를 보면서 이제 김성훈이 뭐를 노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굴 지키고 있는가가 저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건희를 봅니다. 지키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 벤츠 마이마를 경호처가 보내주고 아하. 트렁크 열었더니 갑자기 그 풍선 올라오고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낭만은 있네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 낭만을 네. 경호처 직원들이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네. 왜 김성훈, 김건희 여기 뭐냐? 심지어 윤석열 휴가지에 있다가도 그 갈 때도 폭죽 이벤트도 막 해주고. 별걸 다 하네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도대체 뭐 뜨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김성훈은 김건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저걸 밖에 계속 냅둘 겁니까? 네. 자, 시간이 지금 너무 끌었어요. 사실은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12월 3일 날 계엄 내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 실패하고 그 주 12월 7일 날 탄핵이 만약 됐다 그러면 한 12월 한 10일 10 며칠 날 구속이 됐을 거고 20일 안에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2024년도 안에 이 사건들이 해결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다 제거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탄핵도 늦춰져. 국민의힘이 저렇게 저항하니까 체포나 이런 것들도 계속 늦춰지고 1월 3일 집행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좀 한 달 이상 어쩌면 설날 지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가야 될 거를 못 가는 게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좀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내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수요일, 목요일, 네, 내일, 수목. 모레 수목.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항상 사실 목요일 날 들었지 않 예, 지난번에도. 국민 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환율도 어제 1,470원을 돌파하고 주가도 하락세고 또 연말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네. 이 국민들이 좀 위험한 생각이 들면요, 밖으로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렵고 지금 뭐 투자도 잘 안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올 스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도발을 하고 뭐 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어떤 유혈 사태 없이 현재까지 지금 진압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가 저는 제일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네.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경찰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네. 아마도 그 내란 세력의 준동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특검안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그래요. 또 최근에 친한동훈계가 다시 결집해서 뭔가 좀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입니다. 네. 지금 권영세 원내대표가 저렇게 좀 전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반동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는 특검 내란 속의 체포까지 완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 연휴가 좀 길지 않습니까? 임시 공휴일이 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좀 해결돼야지 이 설 전주에 어떤 경기 안정이라든지 좀 활성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잡혀라가 좀 제발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살자 좀 우리 국민들 이 생각도 들고요. 댓글에 제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댓글 소개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스트레스면 너무 스트레스. 네. 연말 특수도 못 누려서 지금 그러니까요. 이대로 설날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좀 잡히든지 하여튼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절된 사람 같아요.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쓴 글을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기 이름으로 나간 SNS 페이스북인데 LA를 걱정을 해요. 미국 걱정. 도와주자 국가 차원에서. 뭡니까 이거? 일단은 LA에 큰 산불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애도를 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알카에다 예. 그다음에 남미 마약 카르텔이 정말 온갖 폐륜적인 범죄를 다 저지르고 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칭찬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남의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건재를 밝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그 내란 소개측에 조금이라도 정무감이나 공감 능력이 있는 비서관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는 못 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메시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건재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인이 직무정지인 상황이잖아요. 뭘 국가적 도움을 줍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밖에 지금 성적이 왜 성적을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성적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 주는 거 아니냐 지지자들한테 맞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저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잘못됐다 보는데 네. 제가 앞부분에 이제 부정 탄핵, 부정 선거 이런 빌드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말씀 주셨듯이 성조기를 든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노골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불안한데 윤석열이 저런 메시지를 딱 공개함으로써 아 뭔가 미국하고는 여전히 우리가 끈끈하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저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저것들은 이제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를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들이 바로 시작부터 뭐를 때리겠습니까? 지금 계속 카톡 검열, 카톡 계엄령, 온라인 계엄령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저들이 여태까지 맨날 한 게 뭐냐면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걸 계속 프레임을 반복해가지고 저 태극기 모독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거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북한에 우리나라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마저 장악한 이재명 정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부도 장악하나 이런 것들 막 기사 뿌리고요. 그래서 중국, 북한 얘기하면서 계속 독재 얘기를 또 갖다 붙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문제 아까 저희 얘기했던 거 있죠. 환율, 주가, 물가 모든 것 다 이제 이재명 정부만 탄생했다 치면 그 지표들을 가지고 초창기부터 이거 이재명 탓이다. 이렇게 네. 몰아갈 겁니다. 예, 예. 그 그림을 전 지금부터 쓰고 있는 거다. 그 빌드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부정선거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근거로 만들었고 카톡 지금 검열 얘기도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조기 미국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네. 보고요. 이제 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뭐 내란 일으켰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계속 어떤 음모론을 만들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류들이 국민들 중에 소수가 있죠. 네. 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게 굉장히 불행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뭐 카톡 검열 이것도 프레임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카카오톡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협약 맺었습니까? 무슨 검열을 합니까? 아니 위법적인 사항, 허위 사실을 말로 하거나 방송을 통해서 하거나 카톡으로 전파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유언비어를 네. 뭐 그것을 막는 일환을 가지고 자꾸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세력과 손절하지 못하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 지금 이제 반짝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디안 썸머, 꽃샘추위 같은 거예요. 계절이 네. 바뀌기 전에 한번 반짝하는 건데 그것에 기대서 저런 정말 준동을 하고 내란 세력과 손절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의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희주선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하게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느끼신다. 왜냐하면 예. 이게 부정선거 처음 얘기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거든요. 네. 한 줌이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절대 그렇게 되지 많죠. 않습니다. 이게 예.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네오나치도 등장하고 있고요. 네. 이게 실제로 굉장히 디지털 시대에 등장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서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이건. 그래서 내러티브 전쟁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반발자국 앞서서 이 핵심 이 전략 파트에서는 저들의 의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서사를 격파를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 파다 보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 딱 해가지고 저는 저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아하. 또 저걸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딱딱 신속한 조치, 속도전이 또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황희도 피곤합니다, 의사는 이거. 그런 역할을 좀 하십니까? 또 아주
인터넷이나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 그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세력 이게 네. 사실 이명박 때부터 10수년간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통 저도 표현대로면 그 원점 타격을 하려고 저도 계속 좀 이것저것 내부에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또 지금 뭐 카톡 검열이라든지 뭐 프레임 부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황희두 이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지금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측은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차성한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우리 교수님 뭐 요즘 뭐 기자회견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방송에 많이 좀 나오시는 것 어제 같습니다. 처음 한 번 했습니다. 네. 어디서 하신 거죠? 그 한남동 그 관저 앞에 네. 그 저기 국민주권당인가? 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네. 그분들이 선뜻 기자회견장을 이제 네.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 한남동 관저 바로 앞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좀 격해서 놀랐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판사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부장 예. 판사를 하셨고 아니요, 부장판사 직전에 고민하다 나왔습니다. 판사를 하시고 예. 지금 이렇게 그 기자회견 한다는 게 그 경호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이번 체포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시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경호처 직원들한테 예. 분명히 불안에 떨고 있을 분들에게 음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해도 음흠.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체포 영장 집행 저지라는 그런 불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따르시다가 네. 오히려 뭐 징역형 유죄 판결 이런 거 받고 이제 음흠. 직업도 잃고 연금도 확 줄고 그런 좀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그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갑자기 그 소명 의식이 드신 거예요? 지금 교수를 좀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리에 나와서 그런 네. 얘기 한다는 게 좀 부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제가 저기 12월 그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그 후에 새벽에 이제 잠이 깼어요. 아, 그걸 근데 보고 제가 깼다. 이틀 후에 예. 그 형사법 종합 연습이라고 예. 시험 한 달 앞둔 3학년 학생들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데 아. 근데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음흠. 시험 공부 문제만 풀어주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전에 5.18 내란 대법원 판결문 뭐 이석기 내란 성동 판결문 시험에 안 나온다고 제가 OX 문제에서 뺐거든요. 아, 내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뺐는데. 부끄럽고 그래서 네. 그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비상계엄 선포의 형사법적 쟁점이라고 음흠. 강의 자료를 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5.18 판결문이랑 아. 다 참조해서 그리고 강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또 2학년들 가르치고 예. 그러면서 이 문제점과 어떤 쟁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음흠. 조금 그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첩 요구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불응하는 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첩 요구 불응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위법 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공소기각이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학자로서 음흠. 그 위험을 지적해야겠다. 음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몇 년 동안 닫아둔 페북을 열고 아하. 또 그 사법농단 소위 사법농단 사태 때
모아둔 그 기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뿌리고 그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 실제로 사법농단 때 그때 이제 우리 차상환 교수님 그 판사로 계셨던 네. 상황이고 그때 많은 또 언론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내란 때 또 계엄 상황을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특히 이런 계엄이나 내란, 특히 공수처도 사실은 신생 기관이다 예, 보니까 예. 처리할 때 이게 법적인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걸 잘 만들었는지 저도 그러니까 사실 잘 네. 몰랐는데 보면서 좀 부족하다. 뭐 이제 이번에 체포 영장 집행을 잘 해낸다면, 네. 그러면 자기 가치를 증명한다면, 네. 그러면 좀 많이 곧 손봐서 좀 더 잘 작동하게 해야겠다. 뭐 만약에 실패하면 과연 이런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포 집행입니다. 네. 특히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쩌면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경호처 직원들 가족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칠문칠답 법률 상담 네. 그것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거부해도 항명죄 처벌 안 된다. 예. 요건데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예, 뭐 저기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네. 저보다 훨씬 잘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것 그렇진 같은데 않습니다. 예. 예.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 적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라는 것이 없고 군인이 다만 아니다. 예. 예. 이제 직무유기죄만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위법한 지시는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냥 일반 직무유기죄도 그냥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걸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완전히 정말 의식적으로 방위 포기하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뭐 한우 신용을 하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걸로 처벌받으실 일도 없고 네. 뭐 그 전에 위법 지시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위법 지시, 부당한 지시 예. 그 범위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그 네.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뭐 소명서 양식 같은 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쓰시라고 이제 하면서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체포 영장의 집행 저지에 관한 명령은 다 부당 지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라는 것도 저는 부당 지시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다 부당 지시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경호 인력은 제가 보기에 몇 명에서 십수 명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공무원들이세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조폭처럼 무슨 잡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깡패가 아닙니다. 법 네. 집행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예우를 갖춰서 모셔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직무는 정리됐지만 신분이 있으니까 동행해서 구치소까지 따라간다든가 뭐 필요하면 구치소 내 일부 뭐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잠깐 남겨둔다든가 그 정도면 되는데 200명을 왜 동원합니까? 그 200명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부당 지시니 거부하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본인의 원래 근무 장소에 계셔서 평소 하시던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경호라는 거는 예. 굳이 말씀드리면 체포가 집행되고 만약 그 구금 장소까지 갈 때 예. 그때 옆에 있어 그 정도만 그게 가장 가능하다는 중요한 거죠. 거죠, 사실. 그 인원수가 뭐 몇 명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200명씩 와서 스크럼 짜고 있는 거는 예. 그 자체가 부당한 지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따를 짓입니다.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항명죄도 아니고 직무유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걸 따랐을 때 예. 형사 책임, 뭐 네. 이후에 사실 징계 책임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예. 자, 공수처가 그 얘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네. 아니면 방해치상, 직권남용 등등 또 민사 책임도 지겠다. 민사 질 수 책임까지. 있다 이렇게 예. 경고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수 얘기. 그냥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그냥 확인해 준 거죠. 네.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단체 다중의 미력으로 하면 되는데 네. 200명 동원하면 단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안 써도 기본 특수로 시작하고요. 그러면 7년 6개월 이하입니다. 아. 거기다가 뭐 피 하나 나거나 뭐 손가락 하나 삔다. 네. 치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기징역. 사람이 정말로 그럴 일 없지만 무기를 써서 사람이 죽으면 5년 이상. 거기다가 정말 살인 고의까지 있으면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건 제가 보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조금 더 불상사 일어나면 할수록 경호처 직원들한테는 더 강력한 처벌. 또 그리고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전체 그 자리에 있던 전체 모든 사람한테 예. 형사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나 이게 지금 사전에 만약에 네. 무기 사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고 네. 그에 따라서 나가면 이거는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범이다.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간 순간 예. 이제 그래서 다 폭행을 안 하고 버티면 좋겠지만 혹시 한 명이 일탈해가지고 음흠. 뭐 때리고 뭐 좀 칼도 쓴다는 그것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칼 얘기도 있었습니다. 칼 예. 총 쓰면 그러면 사람 몸에 찌르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행위 자체로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칼 총이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잘못하면 전체가 살인 미수죄 공범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 예, 얘기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분산 노송하겠다라고 예. 공소에 밝힌 상황인데 예.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뭐 그전에 문제 삼는 게 뭐였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꾸 좀 정확하지 않은 법률 지식을 전달하시는데 네.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는 영장을 제시하고 그분을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네. 근데 가기 위해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현행범들이 막고 있는 걸 치우는 거는요. 그거는 경찰 행정의 영역이고요. 네. 그러다가 한 명이 뭐 한두 명이 진짜로 폭행 협박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그런 별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거는 영장 필요 없어요. 네. 심지어는 국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체포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네. 수사권이 있는 거기 계신 분들 다 뭐 순경 이상의 다 경찰 분들입니다. 네. 사법 경찰 관리 분들인데 뭐 국민도 할 수 있는 거를 경찰이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체포해서 호송하는 거뭐 너무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어제 관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 체포 저지 거부 소명서 예. 이걸 배부했던데 예. 그 소명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위법 지시이기 때문에 예. 그냥 거부하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으시고 네. 근데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음흠. 그거를 좀 확실한 어떤 근거로서 하고 싶은 경우에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체포 불법이 체포 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니 나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소명하고 음흠. 그러고 이제 거부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 항상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냥 무단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안전하게 음흠. 그런 사유를 써서 서명하셔서 찍어서 가족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두시고 음흠. 성관하게 제출하고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면 네. 확실하게 음흠. 좋다는 거죠. 뭐 만약에 정 어려우시면 음흠. 그런 얘기하고 비밀 녹음 하셔도 돼요. 비밀 녹음도 해야 대화자 된다. 간의 네. 녹음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이제 마련해 주시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뭐 그렇게 해야만 지시 거부가 가능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또 상급자도 좀 움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용기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음흠. 그런 행동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한 200여 분의 네. 경호관들한테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싸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경호를 해야 된다 하면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신용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게 이거를 가능하나? 법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광의. 예. 예. 우리가 법의 폭행죄에서도 폭행을 쓰는데요. 네. 그거는 협의, 좁은 의미의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네. 신체에 대해서. 네.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협박은 광의로서 사람에 대해서 일체의 직간접적인 행사를 다 포함해요. 네.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크럼 짜고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되는 거예요. 아. 서 있다가 음흠. 밀고 들어온다. 그럼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서 그냥 빠지세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절대 몸싸움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광의의 폭행이 되지 않도록 음흠. 뭐 당연히 협박하거나 특히 무기를 소지하는 거는 그 자체로 협박이 될 수 있으니까 무기, 예. 무기를 외부에 보이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 무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총 얘기도 나오고요. 예. 칼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윤석열 측에서 예.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한테 예. 무기 이렇게 써라 예. 독촉했다면 네. 윤석열은 어떤 책임도 져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만약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예. 그러면 앞서 말한 모든 범죄,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뭐 사람 죽으면 치사, 살인, 살인 미수, 뭐 또 직권남용이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예. 거기다가 무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벌칙까지 다 적용되는데요. 네. 공범으로서 수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동 정범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은
새로운 내란 행위의 선동이다. 아, 내란 선동으로 보시는 거군요. 제가 이석기 그 통합진보당 그 예. 관련해서 내란 선동죄 유죄 판결문을 정독했습니다. 다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130명 앞에서 음흠. 유사시에 위기시에 음흠. 대한민국 시설을 뭐 무기로 타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류 물류 뭐 이런 네. 얘기로 130명한테 그것도 일반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한테 해도 선동이 되는데 200명의 무기 정말 최고의 진짜 무기를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요원들이잖아요. 요원들이죠. 그분들은 대통령을 지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칼이든 총이든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막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의 이제 전투를 벌이라는 수준이 되고 예. 그건 새로운 내란 또는 내란 이제 실행되면 내란, 실행 전에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 판례가 있습니다. 내란 음모죄, 내란죄로 지금 처벌된 이석기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금 지시하는 이 내용들, 무기 사용 이렇게 독촉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차성화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도 얘기 중에 경찰이나 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신분증 제시하고 예. 마스크 착용하지 말고 예. 뭐 얼굴 공개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제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럼 본인이 처리하신 사건 중에 예. 그렇게 안 한 공권력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위법사니까 기소하지 않다거나 오히려 스스로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니까 이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객관 의무를 지잖아요.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오히려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압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특정한 경찰관 한 명을 찍어가지고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분증 제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그 현행범을 바로 급하게 그러니까요. 체포하는 건데 그 절차는 그런 식의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그 판례가 예. 그 경찰관 직무 수행 관련한 불신검문 관련해서도 범죄자가 자신을 왜 불신검문하는지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신분증 제시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불신검문으로 보더라도 근데 예.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까요. 현행범 체포고 현행범 체포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만약에 급하면 체포하고 나서 고지하고 뭐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 그런 건 당연히 이 베테랑 분들인데 네. 체포의 절차를 당연히 법에 따라 지키시겠죠. 이 말은 얼굴 공개해 그러면 우리 편이 너희 사진을 찍어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어라는 위협을 주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변호인단이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 엄청 했는데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네. 언론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만 사실 뭐 독일에서 나치가 등장해서 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의회가 스스로 그 의회권을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선동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과 없이 계속 지금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호인이 아닌데 변호인 이상으로 훨씬 더 했죠. 사실은 예. 이제서 이제 냈는데 예. 그 의도는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위기를 느껴서 변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아마 변호인으로서 현장에 가서 뭘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뭐 경찰 요즘은 적지만 예전에 좀 시위를 너무 시위의 자유를 좀 억압하고 진압할 때 경찰관들이 그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이제 좀 무리하게 하실 때 변호인들이 함께 네. 그 부당함을 지적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요. 예전에. 예. 근데 이제 그걸 약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네. 법을 알려주겠다, 경찰관을 설득해 보겠다. 설득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변호인 선임계 내고 하는 말이 탄핵 이후에 결론 나고 네. 그때 체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렇지만 오늘 또 탄핵 1차 변론길인데 불출석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심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 얘기는 서부지법도 관할이 있는 것 같은데 주소지 관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심지어 소송 네. 형사소송법에
관할 위반은 소송행위에 영향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영장 받는 검사의 신청행위도 소송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조문 보면 형소법과 그 다음에 그 공수처법 다 두 개의 어떤 가능성이 다 존재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이게 좀 선동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불기소 기소하라고 하잖아요. 네. 기소하면 출석만 안 해도 재판이 안 됩니다. 예. 출석 거부할 것이다. 출석 거부하겠죠. 아니면 기록이 방대해. 나 조사할 시간을 줘. 아니면 이 본심이 나오겠죠. 지금 탄핵이 더 중요한데 탄핵 이후로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본심이 나오는 거죠. 이 재판을 절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불리한 사실들, 불리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헌재가 그 기록을 뭐 복사해서 보겠죠. 보고 또 네. 필요한 증인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당연히 형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 또는 그 법에 따른 진행은 탄핵 심판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이제 계속 재판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론길, 특히 탄핵 심판에 변론길은 꼭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데 예. 1차 불출석 했거든요. 예. 지금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좀 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저는 근데 예. 이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1차는 맞습니다. 탄핵도 지연을 해야죠. 네. 4월 18일이면 재판관 2명 나가는데 그러면 또 이제 6명이 되잖아요. 네. 최대한 끄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연하는 목적 외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죠? 체포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예. 그럼 길거리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잡아갈 수 있어요. 변론길 참석했을 때 잡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때. 경호처 직원하고 충돌할 필요도 없죠. 네. 저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사람입니까? 왜 이래 자꾸 이럽니까? 변호하는 사람들도 뭐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면면을 봤는데 네. 좀 죄송한데 변호사로서 예. 실제 법원의 현장에서 예. 변호사로서 피의자를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서 그런 경력을 유지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거의 정치인 수준의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변호사 출신이 뭐 법률가 출신이긴 한데 법률가라고 네. 저희가 부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부정선거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변호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자, 지금 수사 기록 관련해서 헌재가 지금 중앙지검이나 뭐 경찰청 또 국방부 또 경찰단 예. 사법경찰단 예. 자료를 받았는데 또 윤석열 측은 국회법 130조 위반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쟁점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서 한번 네. 찾아봤거든요. 예. 기다리면서. 예. 근데 보니까 그 조사하게 할 수 있다지 반드시 정식의 그런 조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닌 걸로 나오고 그게 필요했으면 오히려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의무화된 거면. 그리고 그 헌재법상 수사 기록 복사하는 거는 복사 금지가 아니에요. 기록의 송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쉽죠. 복사하고 뭐 찍고 뭐 스캔하고. 근데 이거는 87년 기억하세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그때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예요. 네. 기록 가져가 버리면 재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고 그래서 실제로 헌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수사 기록 복사해서 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확히 그렇게 복사해서 봐서 이 조항의 위반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규칙도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미 있게 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자로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열심히 듣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 중에 네. 그분들의 말이 정말 그러니까 맞다라고 할 만한 거는 정말 송구하게도 거의 없다고 하나도 볼 수도 없다. 거의 없다. 다만 이건 있죠. 쟁점을 제시하시긴 하세요. 제시는 한다. 예를 들어서 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수색이란 말이 있으니 예. 이게 사람 수색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에요. 네. 문헌을 찾아가시고 뒤져보시면 네. 논문 각주에 네. 물건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게 각주가 서너 줄이에요. 책이 막 열대 권이에요. 네.
저기 사람까지라고 쓰진 않지만 이게 예. 장소 수색으로 또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쓴 그 사람을 언급하지도 않고.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그게 한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의 성실성은 있으셔야죠. 공부하시면. 네. 그럼 지금 말씀대로 법을 조금 알고 뭐라도 하나씩 갖다 대고 문제 네. 제기는 네. 그나마 하는 건데 네. 그게 타당하거나 일리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제 로스쿨 수업에서 학생으로 만났으면 네. 저는 엄청 격려해줬을 것 같아요. 아 경련해 준다. 네, 왜냐면 그 저 변호인 측 저 네, 사람들. 네, 왜냐면 네. 리걸 마인드가 뛰어난 거예요. 온갖 온갖 아무 말 대잔치라도 아이고. 배울 때는 던져내서 예, 쟁점을 예. 발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쟁점을 찾으시면 공부하셔야죠. 기존의 판례와 학설과 문헌을 보고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는지를 네. 책임을 갖고 보셔야죠. 그게 피의자를 위한 겁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네. 변호인입니다. 네.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더 좀 이렇게 될 만한 것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해가지고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심지어 문제 제가 좀 아니냐. 이상한데 제가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 나중에 네. 그걸 보고 자기의 주장을 보충하는 듯한 네. 것도 봤거든요. 네. 그 뭐 선호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글을 보고 오히려 바꾸는 상황이다. 자, 이제 탄핵 심판은 열차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변론기일도 지금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저는 예측이 아니라요. 네. 신속해야 된다라고 신속해야 얘기합니다. 된다. 일단은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탄핵과 비교했을 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때는 뭐 세월호 몇 시간 뭐 내밀한 비선들의 최순실이 존재도 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네. 근데 지금은 포고문만 봐도 국회 기능 정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다. 빨리 할 수 있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네. 탄핵 결정이 나도 불복하려는 빌드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4월에 임박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2명이 빠지면 6명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재심 청구 얘기도 막 네. 뭐 언뜻 하는 분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심이 없습니다. 네, 없지만 할까 체포영장도 지금 뭐 권한쟁이라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막 만들.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잘 아시겠지만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신청이 없어요. 네. 법상으로. 근데 법상으로. 법원이 정말 친절하게 네. 이유가 있어서 해주셨죠. 그런 거 안 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3월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 탄핵 결정이 만약에 난다면 네. 그에 따라서 다음 대선이 잘 진행돼서 이제 내가 6명이 돼도 괜찮겠구나. 그런 상태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4월 이후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직무 계속 가처분까지 고민해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2명이 퇴임을 하는 거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네. 뭐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법을 개정해서 정말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는 임기를 가는 걸로. 지속하는 걸로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 그게 흠결돼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입법을 과연 이 반대쪽에서 받아줄지 국민의힘이 그 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또 3분의 2 정족수를 또 재의결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반드시 입법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직무계속 가처분이라도 좀 탄핵 불복이 이제 가시화되면 4월 초나 내릴 수 있게 그래서 헌재를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근데 하고 있으니까요. 헌법재판소 임명부터 거부하는 거는 자신들의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의 가장 큰 자기가 보기엔 적이겠죠.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네. 수호자입니다. 수호자. 예. 그래서 이 9명의 완전체를 유지하는 것. 저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계신 마은혁 이번도 마은혁 22일 날 변론한다고 하는데 그거 네. 어떻게 뭐 바로 될까요? 권한쟁의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다는데. 글을 올렸는데 헌법소원이 하나 제기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로 인해서 국민들 헌법재판이 다 멈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 네.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어요. 김정한 변호사님이 정말 네. 헌법을 지키고 계신데 예. 그게 반드시 인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도 안 되면 권한쟁의도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거기도 가처분이 신청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그 마은혁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로 안 하면 임시지휘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로 다 그렇죠. 정해졌고 임명만 하면 끝날 건데. 그렇죠. 거부할 재량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변호사 자격 있고 다 훌륭한 예, 분들이고 법관이고 그래서 저는 임시지휘를 부여하는 가처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로 완전체를 만들어서 헌법을 소화하는 역할을 반드시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탄핵 불복까지 고려해서 네. 임시지휘 부여 가처분, 그 다음에 직무계속 가처분, 이제 가능하다면 그 전에 입법으로 그런 네.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체포라든지 탄핵 심판, 법적인 쟁점, 뭐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근데 우리 차성환 우리 시립대 교수님께서 많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예. 모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예, 해도 예, 될까요? 말씀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글을 쓸까 말까 고민 중인 게 네. 만약에 경호처 이거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분이 하다가 다치시잖아요. 네. 그럼 공무원 재해 보상법상의 재해로 실업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은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 보장을 안 해줘요. 네. 이분들이 잘못하면 치료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는다. 순직도 인정이 안 되고 좀 표현이 그런데 정말 명예롭지 않은 부상과 죽음이 돼서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족과 유족에게도 전혀 아무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검토 중인데 예.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하를 그런 사지와 하지 않을 위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 딱딱 거래 돌아다니고 안 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본인이 했을 때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만약 다쳤을 때 어떠한 공무상 재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 예. 앞으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성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코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놓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다신다면 하루 5번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 1,000 통통 쿠폰씩 총 5,000 통통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최진봉 교수님 나오시고요. 김철근, 장윤미의 이슈합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입니다.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얘기 좀 하죠. 오늘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입니다. 네. 아니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만 불출석한다고 또 밝혔거든요. 이제 4번의 이제 기일이 잡혀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나오긴 나오겠어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안 나올 겁니다. 전에 지금 2차례의 네. 탄핵 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 나왔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 잡히니까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당시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법정 밖에서 하는 것은 뭐 재판부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네. 발언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핑계를 댄 거는 윤곽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헌재 출석했는데 갑자기 긴급 체포해버리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수처가 그 헌법 심판 중에는 체포 안 한다 그래도 안 나올 거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말로 하면은 근데 뭐 다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근을 하니까 믿을 바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 윤곽근 변호사가 뭐 특수부 검사 강력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지검 특수부장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까지 한 고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고검장 출신. 그런데 법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무효라고 주장을 계속 하는데 아무리 윤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이긴 하지만은 이래도 되는 건지 법률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변협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변호사협회 우리 연구원에서 계시지만 저 금방 차서한 교수하고 얘기할 때도 학생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거는 뭐 리걸 마인드 차원에서 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건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주 변호사님? 일단은 엉뚱한 얘기 같이 다 말씀 주십시오. 네. 근데 출석 여부는 저는 당연히 출석 안 안 한다. 할 거다. 예. 예. 왜냐면 저 법정의 구조를 보듯이 저희 법대라고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사람이 저 재판관들이 굽어보는 자리에서 자기 변론을 한다라는 건 아마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검사로서의 옳은 습성은 검사는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추궁을 하는 사람이지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저기에 서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느냐, 뭐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변명조의 대답을 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 검사들이 피의자가 됐을 때 일반인보다 더 동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뒤바뀐 처지에서 이게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뒤바뀐 처지가 된 이런 굴욕감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번 다 참석하지 않을 안 것이다.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건이네 진짜로 뭐 다 하겠다라고 기자회견 시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 중요한 걸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게요. 예.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들 주장이 지금 마구 던지기입니다. 막 던지기. 얘기나 대난들아 마구 던지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내란 사건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모든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극렬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국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이거는 계속 시간을 끌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한남 산성이라고 요새 불리더만요. 예, 한남 산성. 요새화된 거기서 버티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이 사실 저도 뭐 현직 언론 얘기는 합니다만은 기자들이 변호인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 누가 무슨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걸 곧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사실 예. 지금은 저 사람들이 이념투쟁 선전 도구에 활용당하는 밖에 안 맞죠. 되거든요. 그 점을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중에 4가지 이의 신청을 넣었더라고요. 이의 신청, 뭐 증거 체부, 변론기일 하루 지정하는 것도 안 되고 그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정계산 재판관 기피 신청도 넣었고 이거는 뭐 제도상으로는 가능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 때 하던 거를 그대로 똑같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제일 처음에는 정말. 그 감찰 조사 소환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징계위원들 사인에 대해서 김한중 그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안진 전남대 안 된다, 교수 안 된다 4명에 그랬을 대해서 거야. 모두 맞아, 기피 신청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징계위원회 성명을 미리 알려달라. 사실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그 대면에서 보는 거지. 미리 알게 되면 해유를 할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설득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예. 징계위원 명단을 미리 달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때도 이게 나중에 징계를 다투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기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일단 시작해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얘기하는 게 법꾸라지.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저는
이 국민들이 이거는 지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네. 법률가들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네. 지금 두 분도 이 법률가지만은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이는구나. 네. 아니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던 사람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법 절차에 안 따르고 버티면서 자기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도대체 법률가들이 헌법과 법률의 차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압니다. 아는데 예.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갖다 그러니까 붙이는 억지 거죠. 주장을 하는 거. 억지 주장이라고 억지 봐야 주장을 하는 되죠. 거죠. 억지 주장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갑자기 입장문을 냈는데 네. 아니 무슨 갱 다루듯이 한다고요? 네.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깽이죠. 이 사람들이 말을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계속.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언론이나 법률가들이 좀 제대로 보게끔 앞에 저 차성환 교수처럼 네. 경호처 경호관들한테 너 이러면은 크게 다친다. 문제가 있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될 아무것도 못 누리게 된다는 얘기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계속 양비론, 양시론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국회 해산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자, 이게 탄핵 심판은 지금 뭐 이게 좀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형사 재판은 좀 체포 그리고 특검법 통과시켜서 좀 수사 기관이 좀 제대로 된 조사 수사가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인데 그 셋 중에 탄핵 심판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란죄를 다룰지 말지 이 부분 이것도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죄 부분? 내란죄는 탄핵 심판하고 네. 쟁점은 관련성은 있지만 심판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만약 이제 내란죄 요건은 뭐 국헌을 문란한 국헌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예. 것인데 이것이 뭐 소규모의 소요이지 폭동이냐라는 거 법률적 쟁점으로 뭐 변호인이라면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고 네. 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윤석열 씨 말대로 한번 야당이 너무 폭거를 부리니까 한번 경고할 목적이었는지 그건 형사 절차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건에서는 그런 그 요건으로서 형법상 범죄 요건으로서 다룰 건 아니죠. 그냥 계엄 자체가 위헌이었느냐 위법이었느냐라는 것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네. 뭐 내란죄 그 자체의 성립을 검토할 건 아니라는 것. 요게 지금 계속 모든 법조인이 동의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하고 내란죄를 뺐으니까 뭐 헌법 탄핵 심판 자체 잘못됐다, 소추 잘못됐다, 막 등등 그거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네. 형사재판에서 다룰 것이고요.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내란 행위 자체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모든 국민들이 봤잖아요. 네, 다 봤어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그 무장병력이 국회를 침탈하고 그게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표결 행사를 방해하고 출입을 막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이미 내란 행위를 성립을 하고 공제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따지는지 내란죄를 뺐으니까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대는 법률가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억지 주장을 계속 하는데 네. 국민들의 어떤 많은 수가 거기에 좀 부응해서 여론이 좀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내란인 행위가 있고 우리 방어적 민주주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이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다 얘기하고 선동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다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률가들이 혹세 무민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란이 일어났으면 내란 우두머리를 빨리 체포를 해야 내란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가 한남 산성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계속 그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도 이 진압이 안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게 적법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게 옳은 건가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계속 억지를 부리고 억지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정말 그 우리가 진영 논리로 빠져 있다 보니까 윤석열 비상계엄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반대해야 돼. 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네. 그다음 대선은 대선대로 가는 대선은 것이지. 대선이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또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단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윤석열의 내란 아무 상관없죠. 무슨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그게 없는 거죠. 내란을 이재명 뭐 대표가 시킨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체포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체포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영장이 불법인데 그 집행하려면 얼굴 신분증 제시해라 이 얘기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할 때는 뭐 자기 명패를 제시하고 네. 그거 돼 있는데 그건 뭐 집행의 모든 절차가 아니라 정말 태울 때 그 대통령을 이제 검거를 할 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전 과정에서 나 누구요라는 걸 내놓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하는 이유는 책임지고 자기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대상자, 뭐 공권력 행사의 대상자가 행위자를 알고 국가 배상이나 이런 걸 다투게 하기 위한 거지. 투입된 모든 인력이 일거에 뭐 이름표를 달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정말 부끄럽죠.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해달라는 주장이지만 법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때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죠. 하거든요. 약간 저희도 창피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확신범과 같은 처지에서 부끄럽지 않고 이런 주장, 부끄러운 얼굴 없이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윤곽근 변호사. 근데 이거 하는 얘기가요. 네. 그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 폭도들이 같이 들어올까 봐서 뭐 그런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고위공직을 지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경찰관들에게 일종의 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 누구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얼굴 공개대가 얼굴과 이름 공개해서 그 유튜버들이 찍어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나중에 너가 경호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정당한 헌법에서 보장된 영장 집행 과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뭐가 두려워서 이름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지지층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맞서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아무 말 대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고요. 좀 제발 좀 상식과 절차에 맞는 얘기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체포 지금 하는 과정에서 뭐 강경파가 있다고 하고요. 4인방 중에 또 온건파도 있다고 하는데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온건파였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글쎄요. 이 사람은 예상을 깨고 계속 출석도 하고 사직서도 냈고 다만 김성훈 차장이나 이강호 본부장 이 사람들은 아직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차 집행의 변수 이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밑에서 많은 동요가 일어나고 네. 휴가를 쓰고 출석하지 않겠다라거나 뭐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그리고 자기 이미 내부망에서 이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공무 집행 방해가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또 소동이 일기도 했었으니까 이미 저변은 이미 위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최후까지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훈, 게다가 이강호. 이제 예. 박종준 처장은 온건파로서 가급적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항상 강경파의 목소리가 세죠. 강경파에 밀려서 이렇게 됐다가는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자기가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얼음이 깨졌죠. 살얼음판이 깨졌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박종준 처장이 며칠 전만 해도 상황이 엄중해서 잠시도 경호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직접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호처장이 기자회견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고 사직한 거는 박종준 경찰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네. 뭐 경찰대 2기 수석을 한 사람이고 한데 경찰 안팎의 얘기로는
본인이 책임질 일을 잘 만들지 않는 아. 손익 계산이 빠른 유형이다. 예, 평가가 손익 계산이 있습니다. 빨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본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경찰이 저렇게 뭐 기동대들 다 모아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경호처 인력으로 막기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상사가 문제인데 네. 이 지금 뭐 경호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그 거기에 동조하는 또 강경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만에 하나 그뭐 중화기 무장도 나오고 기관 단총이나 소총도 무장하고 있는데 한두 발이라도 발사가 돼서 인명이 아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 일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게 지금 아까 저 차성환 교수도 그 네. 점 때문에 어제 한남동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 했던 거잖아요. 그런 점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공수처나 공조본이 2차 집행을 강경하게 바로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런 걸 좀 내부 분위기를 조절하고 네. 그리고 그 아마 그 2차 집행에 들어가면은 끝까지 출두하지 않을 김성훈이나 이광호를 긴급 체포하지 않을까. 체포. 그 과정을 예. 밟아서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밟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 문제가 사실 가장 큰 지금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내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기를 쓰더라도 칼을 쓰더라도 진압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지만은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지 정말 네.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 지나가는 네. 일로 제가 최근에 그 포항의 해병대 병원에 있던 간호장교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임성근 사단장이 그 최상근 뭐 수병 그 최상근 해병 씨요. 해병 최상병. 그 네. 사태가 났을 때 부모님이 부대로 찾아온 거죠. 네. 경위도 듣고 사과도 받고 뭐 어쨌든 마음은 찢어지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찾아왔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병이 났다면서 병원으로 들어와서 이번 자기는 병원에 있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랭랑을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 기용하고자 하는 사람 뭐 아꼈던 사람 다 이런 비슷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스타일이다. 다 비루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회피하고. 예, 참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사실 부모한테 무릎을 꿇고라도 사죄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도피를 해버리는 사태가 있어. 이 지금 똑같은 꼴이죠. 예. 자, 지금 눈길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쏠리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까지 계속 체포에는 소극적이었는데 뭐 경호처에 좀 지휘권을 행사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최상목 대행이 경제 수석할 때 네. 제가 들었던 바로는 거의 매일 저녁 윤 대통령하고 술자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술을 먹었다고요, 최상목? 그 경제 수석일 때. 예. 뭐 그러면서 지금 경제부총리까지 윤 대통령이 끌어준 거잖아요. 아. 일약 뭐 이렇게 뭐 스타덤에 오른 사람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면 막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말만 하고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뭐 이건 무슨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책임이라는 걸 제가 보니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네. 고위공직자의 기본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라고 국민들이 맡겨놓은 자리인데 책임을 1도 안 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최상목 지금 대행도 책임을 질 줄은 몰라요. 아니,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 2명만 하고 1명은 안 하는 이유가 여야 합의해서 3명이 추천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웃기는 사람이에요. 저기 예. 이게 보니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에는 한간에는 여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 들권 후보로요? 예, 그런 얘기들까지도 있어요. 아. 그래서 지지층이 호소하기 위한 이런 거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은 경호처의 맹목적인 경우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잖아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불상사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법 영장 집행에는 응하라고 지휘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지시 아닙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뭔 대권을 노립니까? 지금 권한 대행 지금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하. 사실은 금방 해결될 거를 최상목 대행이 모든 키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안 하니까 이런 일까지. 한덕수와 2차. 최상목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친분 관계 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엘리트의 기본적인 속성인 네. 기회주의자적 속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변호사로 법정에 들어가 봐도 예. 법원의 판사조차도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게 재판 지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네. 저 뭐 가령 당사자가 조선일보가 들어왔다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아, 혹시나 예. 기사 또 잘못 쓸까봐. 예. 힘을 가진 사람은 네. 나의 안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엘리트의 기본적인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의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될 대행이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방조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지금 공수처가 몇 차례나 체포영장 협조 요청을 묵살했잖아요. 네. 했는데도 이거는 정말 한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거든요. 그 점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좀 체포영장도 집행이 되고 좀 특검법도 통과가 되고 세 가지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헌법재판 진행 중 그거는 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탄핵심판, 체포영장 그리고 특검법 좀 돼야 되는데 뭐가 탁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현직 대통령들이 출석하지 않는 거는 예.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5분 만에 네. 첫 번째 변론기일이 끝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9분 만에 끝났어요. 둘 다 불출석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아마 모레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이니까 탄핵 심판은 변호인단이 아무리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안 끊어질 것 같아요. 안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차대로 가게 될 것이고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내고 또 시간 끌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4월 18일까지 끌려고. 두 명 또 두 명 사라지면 6명 가지고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걸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건 안 되건 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내란 특검법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계속 시비를 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2차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까? 통과됐고 오늘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보이죠. 근데 물론 이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외환죄 부분을 어떻게 할지의 변수는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하루 빨리 되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곳곳에서 사실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경제가 엉망이고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들이고 뭐고 연말 연시에 사람이 안 오고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아무것도 안 거니까 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다 다음 주 설이잖아요. 예. 최소한 이번 주에 좀 정리가 돼서 다음 주 설 전 명절 전주는 조금 뭔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공조본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설날 선물로 좀 잡아넣어라.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잡으려면 전주 말고 전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고 특검법도 좀 통과되고 세 가지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정리되는 설날 상이 거거든요. 부짐하지 않겠어요. 아니, 탄핵 심판은 절차대로 굴러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사전영장 치면 가겠다든지 그건 안 가면 안 옵니다. 결국은 파면된 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에서 무슨 갑자기 LA 산불을 올리고 있는 사람 이게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자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메시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빨리 좀 그만하고 정당하게 절차에 응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좀 수렁에서 벗어나게끔 그 책임이라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LA 네. 산불을 거론하신 건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윤석열 재림파다. 윤석열의 재림을 믿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누구한테서 오겠습니까? 복귀하면 그 미국과의 우방 관계를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다져주고 굳건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SNS 활동을 하셨다고 봐요. 웃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품격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